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6월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번 주 중 고향 전주 광주편 공개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뤄야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먼저 크게 부정적인 소식인데요.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입장이라면 BYD 전기버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BYD라고도 하죠. 지난 4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여러 전기 자동차 선보이기도 한 곳이고 자동차에 관심 많은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BYD가 최근 막대한 채무로 인해 위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판매하는 22종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할인을 대폭 적용하는데 중형 세단 C에 최대 34% 할인, 소형의 C걸은 20% 할인합니다. 출혈 경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규모 채무로 부실해진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부채 규모는 파악된 바 없는데 BYD에서는 지난해 2분기 순부채 규모가 하나로 약 5조 3,111억 원 정도라고 했지만 올해 초 블룸버그에 따르면 순부채 약 6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YD가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나서 어음을 발행하는데 만기가 경쟁사보다 훨씬 길고 그리고 협력사에 지급하지 않은 결제 대금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현지 업계에서는 이른바 자동차판 헝다 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가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2021년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BYD의 수익성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낮은 수준이기도 한데요. 매출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고 글로벌 생산시설 확장에 크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혈 경쟁이 지속되면 조만간 거대한 부채 문제로 파산하는 곳이 나올 것이라 밝혔습니다. 추가로 중국 당국에서는 과도한 가격 경쟁 감독 강화와 부당 경쟁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는 업계에 과도한 할인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여러 중국산들이 가격이 싸서 도입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조금 차등 지급 시스템이 아니었을 때는 운수사 쪽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많이 적었을 정도였고요. 주변에 BYD를 포함해서 중국산 전기버스들이 여러 대 도입됐습니다. 향후 정말 파산하는 자동차 회사가 나온다면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정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당연히 BYD도 예외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유가 달라도 선례가 있죠. 대우버스가 우리나라 공장 정리하고 이전하면서 정비만 공백이 발생했고 대우버스를 많이 도입한 운수사에서 크게 데미지를 받았죠. 폐차하는 차량에서 부품 떼다가 다른 차에 이식하는 일도 있었고요. 당장 고속시외버스는 중국산 차가 전북 쪽에서만 좀 도입된 것 말고는 없는데 시내 마을버스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비라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6월 2일 오후에 노사가 임금 단체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노사는 임금 3% 인상, 정년 64세로 연장, 자녀 1인당 200만 원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타결되면서 차례대로 노선 운행에 복귀했고 지난 28일부터 이어진 며칠간의 파업이 끝났습니다. 부산도 파업은 했다고 하지만 파업 첫날에 그나마 타결됐고 그때는 부산시 입장 때문에 문제됐죠. 부산이야 그래도 엔딩이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창원시 의회 손태화 의장이 이번 협상 결과가 사실상 임시 방편일 뿐이고 정기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반영은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0에서 240억 원의 금전이 더 지원돼야 하고 준공영제가 버스 업계 이익만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갈등 해소가 아닌 파업의 연례 행사화가 될 수도 있고 준공영제 전과 비교해 500억 원 이상이 더 투입되고도 실질 성과가 없다면 시의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었죠.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건데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천 IC의 명칭을 서경주 IC로 바꾸는 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최근 최종 승인됐습니다. 그동안 건천 IC는 다른 IC들과 비교했을 때 명칭 체계와의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요.
경주시가 서경주 IC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했고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한 교통 인프라 정비 차원이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경주에 소재한 고속도로 IC 가운데서 유일하게 읍의 이름을 쓰는 곳인데요. 건천읍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모르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동차로 가다가 경주에 들어왔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도 같습니다. 서경주 IC로 명칭을 변경해도 현장에 있는 큰 간판은 건천읍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은 안 바뀔 수도 있겠고요. 한편 건천 휴게소도 있는데 소식통에서는 건천 휴게소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경부 안중 노선이 7월 1일부로 운행 중단될 것이라는 공지가 온라인 예약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고속이 하루 8회 운행하고 있는 노선인데요. 앞서 이 노선의 종점부를 평택고속버스 터미널로 단축한다는 인가가 나온 적이 있죠. 시기상으로 5503번 직행 좌석버스 개통 이후에 해당하기도 한데요. 서울 남부 안중도 마찬가지로 종점부를 평택으로 단축하는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 안중 간 시외버스는 머지않아 다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503번을 타고 가시면 되겠지만 평택시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는 것처럼 자주 운행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외버스를 확실하게 대체하려면 5503번의 운행량이 지금보다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숙제로 남게 되겠습니다. 물론 차량 주문과 출고 과정이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평택시에서도 제대로 문제점을 인지하거나 한다면 플랜을 가동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며칠 전부터 삼척 해수욕장 앞에도 시외버스가 정차하기 시작했죠. 바로 수원 신갈동의 삼척 노선입니다. 다른 노선도 해수욕장 앞에 정차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삼척시가 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수원발은 허용하지만 서울발은 회수 감회로 인해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삼척터미널 삼척해수욕장 간 시내버스가 일 49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 질서 문란이 우려된다고 부동의했습니다. 서울 경부 동해 삼척 노선이나 동서울 동해 삼척 노선에도 확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삼척시 입장에서는 그냥 조건부로만 허용할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원발부터가 우등만 해수욕장 앞에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해수욕장 앞에 삼척 해변역도 있긴 한데 이쪽으로 직접 지나가는 열차 수가 굉장히 적은 마당이라 부실한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만 시내버스로 해결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수소버스 관련 이야기입니다. 지난 소식 전달 시간에서도 언급했지만 수소버스 모델 선택폭이 확대되는데요. 현대자동차는 9월쯤 전장 12m급 수소버스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니버스 수소버스가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그동안 내부 공간이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12m급 수소버스 출시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진산정과 두산 퓨얼셀 자회사인 하이엑시움에서도 새로운 수소버스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엑시움은 현대와 마찬가지로 올 9월에 내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kW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탑재하고 SK1의 87kW시 리튬 이온 배터리도 적용됩니다. 전장 12.3m, 전고 3.8m 28인승이 되겠고요. 아마 우등버스로 추정됩니다. 광역버스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고요. 저상역 시내 수소버스도 출시할 예정이고 1000km대 주행거리를 유지하면서 40인승 이상으로 크기를 늘린 수소버스도 2026년 출시하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우진이나 하이엑시움 쪽에서 9m급 저상버스도 준비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수요층 확보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소식입니다. 앞서 고령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일명 차단기 사태가 벌어졌죠. 고령군이 나서서 터미널 측과 협상했고 기존 보조금 2억 6천만 원 이외에 추가로 연 3천만 원을 5년간 지급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터미널 측이 펜스와 차단기 등을 6월 1일부터 철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입구 일부 펜스만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류장과 공중 화장실 쪽은 여전히 차단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업주는 지난달 28일에 차단기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매달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다시 펜스를 설치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터미널을 정상화라고 보지 않고 있고 왜 펜스가 일부만 철거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서 협상 조건은 문서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내용을 들은 바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해 상가에 직접 보상하고 터미널 기능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령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터미널 기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철도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먼저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MZ노조는 백호 사장 퇴진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지난 29일에 밝혔습니다. 사장 취임 이래 경영진의 각종 비리와 부패 문제로 언론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거론되고 있고 신뢰를 상실했으며 조직 사기는 극심하게 저하됐다고 밝혔습니다. MZ노조는 3월에 있었던 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 당시 사장의 11시간 부재, 경영진의 각종 납품 및 입찰 비리와 뇌물수수, 특정인 무시험 특별 승진 등 채용 비리, 1월에 있었던 공사 내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106명의 개인정보 명단 유출 사건과 파생된 2차 가해, 사내 소통 게시판 폐쇄 사건 등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모두 백호 사장 취임 이후 불거졌습니다. MZ노조는 서울교통공사의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코레일에서 해임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 기각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틱톡 앱이 가장 많이 문제됐습니다. 같은 조에서 일하던 동료 직원을 촬영하고 자신의 틱톡 계정에 게시했는데 그걸 안 피해 직원이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조를 바꿔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 영상은 삭제했지만 A씨는 틱톡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는데 라이브 방송도 했습니다. 그 피해 직원으로부터 동의도 없이 얼굴 노출도 시키는가 하면 근무 시간 중 틱톡 시청이나 근무복 입은 채 흡연하면서 발차기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틱톡뿐만이 아닌데요. 피해 직원이 택시 부르고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도 A씨가 택시비를 내겠다고 앞자리에 탑승했는데 이후 여러 차례 기프티콘을 보냈고요. 다른 여직원과 근무교대 과정에서 권한, 주먹 인사를 거부당하자 강요하고 근로장학생이 직원들과 나눠 먹은 피자를 싸가려고 하자 살찐다고 내려놓으라는 말도 했습니다. 마스크 쓴 인턴에게는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하거나 외모 평가성 부적절한 발언도 했고요. 또 매표 창구에서 고객에게 욕설하거나 다른 직원의 험담도 내뱉었습니다. 코레일은 A씨를 해고했는데요. A씨는 전남 진호이로부터 부당 해고를 인정받고 복직도 받아냈지만 진호이에서 그 판정이 바뀌어서 취소됐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틱톡 라이브를 시청했지만 직접 진행하지 않았고 직원 얼굴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2심도 갔는데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 판결에서도 불복해서 이번에 상고장도 제출한 상태이고요. 대법원이 이 사건 재판부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 국가의 철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관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여러 말이 오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렬만 다르지 엄연히 코레일 소속이라는 점 짚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 서울 유구간 버스는 서울 경부 착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며칠 내 배차가 등록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완전 개통 55주년, 센트럴 시티터미널 완공 25주년 등이 있고요. 뒤늦었지만 올해는 한일고속 창립 55주년 또한 있습니다. 여름 중에 차차 공개할 계획이니 에피소드 나오는 대로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